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득 부과 정산 제도의 확대,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그리고 희귀 질환 산정 범위의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개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와 연금 수령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여파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소득 부과 정산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가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된 자료는 10월에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전년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신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소득 부과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심이었던 신청 대상이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총 6가지 소득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져 공정한 제도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실제 소득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및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한국은 건강검진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검진이 20세에서 34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최근 심각해진 젊은 층의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우울증 검사가 이제는 2년으로 줄어들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형 간염 검사와 60세 여성의 골다공증 검사 항목도 신설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관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흐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조치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강검진 제도의 확대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희귀 질환 산정 특례의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128개 질환이 산정 특례를 받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66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34개 질환이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 부담률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제도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희귀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더 많은 질환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되는 66개 질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환들은 다양한 유형의 희귀 질환을 포함하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핀들 세포종이라 불리우는 이 질환은 신경계의 특정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대사장애라는 질환은 대사에 이상이 생겨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질환은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여러 부위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질환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여러 감염에 취약해지는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희귀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유전적 질환이 추가되어 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환이 추가되면서 환자들은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제도는 치매 환자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단기 보호 기간이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나고 방문 요양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이 부담을 덜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지고 건강생활을 잘 유지할 경우 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